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회사 때문에 혼자서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혼자서도 만족하며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살고 있는데요. 대신 다른 트러블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고요. 네, 맞아요.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제가 비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보여주신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연애를 통해서 본 결혼은 그리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 남매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다투는 걸 보면서 성장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숙사를 제공하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미팅하고 술 마시며 놀 때 저는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딱 월세 등을 포함한 공과금만 남겨놓고 다 저축했어요. 밥은 회사에서 제공해 주니까 밥값도 따로 들지 않았고 옷은 동묘 구제시장에서 싸게 구입해서 입었어요. 어디 나갈 일이 없었으니까 굳이 멋부릴 일이 없었거든요. 회사 동료들은 이런 저를 보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요.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볼 때마다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피로가 싹 날아갔거든요. 돈만 보고 사는 저를 보다 못한 같이 일했던 언니들이 저에게 다른 부서 남자를 소개시켜준 일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5살 정도 연상이었어요. 서로 호감을 느껴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사귄 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자기 엄마가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계속 집에 오기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만 엄마하고 같이 보자는데 저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결혼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고 만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부모님을 뵙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어느 날 데이트 중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이 근처에 있다면서 막무가내로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반강제로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상황이 왔었어요. 처음은 괜찮았어요. 저에게 과도하게 살갑게 굴려는 것을 빼면 말이죠. 문제는 그 이후였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 제가 당신 며느리라고 생각되신 건지 집안 행사에 걸핏하면 부르곤 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 결혼식에 불러서 손님 맞이하는 자리에 앉아서 축의금을 받으라고 하질 않나. 명절에는 불러서 같이 음식 만드는 것 좀 거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 좀 불편해. 우리 엄마인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우리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결혼 전부터 이렇게 집안 행사에 부르셔서 내 시간 뺏기고 노동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야, 너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하면 다 네가 해야 될 일인데 미리 한다고 생각해. 뭐? 오빠, 우리가 언제 결혼 이야기 한 적 있어? 우리 연애하면서 그런 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무슨 결혼이야? 그리고 오빠 집안일이 어째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내 나이도 있는데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서로 상의해야 하는 거지. 오빠 혼자 결정해? 야, 무슨 말만 들으면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줄 알겠다.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 어차피 고순이 주제. 너도 나 아니면 결혼할 남자 없잖아. 그러면서 뭘 재고 따져. 내가 언제 재고 따졌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만약 결혼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사람 허구한 날 부르면 나도 그런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네.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야? 서로 생각이 다르니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제 짧은 연애는 끝이 나고 제 비혼에 대한 결심은 더 견고해졌어요. 꽃다운 제 20대 초중반을 일에 바친 결과
저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는 처음 입주했을 때보다 값이 2배로 뛰었어요. 제 인생은 그때부터 열심히 산 결과의 열매가 맺히는 것 같더군요. 제 또래들하고 그때부터 격차가 벌어졌어요. 저는 가방끈은 짧지만 또래들보다 훨씬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직장에서도 자리가 잡혔고 4명이로 된 집도 마련했어요. 반면에 제 동창생들은 빠르면 24살에 늦으면 28살에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 준비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 거 보면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윗단계로 끌어올리고 싶으면 학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역시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청약된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며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남동생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여자친구 생겼다고 말한 지 얼마 안 되던 시점이었어요. 결혼한다고 말했던 때가 남동생과 여자분이 교제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인 걸로 기억해요. 남동생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누가 봐도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려해서 어디에서나 주목받을 듯한 스타일이었죠. 저는 동생이 봐달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고 아직 취직은 하기 전이었고요. 남동생도 군대 때문에 졸업이 늦어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둘 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여자분에게 물었어요. 아가씨는 이제 막 졸업했고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놈도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아직 결혼을 생각할 만큼 오래 사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나이도 어리고 결혼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저도 이렇게 결혼을 일찍 한 마음은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그럴 수밖에 없다니 무슨 뜻이에요? 저 오빠 아기 가졌어요. 아이 가졌다고 당당히 말하는데 저는 부모님 눈치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저야 어차피 남동생 일이니까 방관자 입장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이 갑작스러운 결혼이 반갑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른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준비 절차 없이 아이부터 덜컥 가져서 결혼 통보하러 온 것밖에는 되지 않으니까요. 부모님은 본인들이 그 아이를 낳고 싶다는데 반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아이를 지우라는 말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요.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상견례 자리까지 끝나고 나서부터 남동생 여자친구의 허영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도 돈 없어서 부모님들한테 손벌려서 결혼하는 주제에 허세만 잔뜩 들어서 본인들 경제선에서 한참 벗어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니, 몇 가지는 이미 실행하고 있었죠. 어느 날 동생이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그냥 드렸으면 들었지 남동생하고는 돈거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너 돈 벌잖아. 돈이 왜 필요한데? 아, 나 저번에 프로포즈 할 때 스위트룸 빌려서 카드 한도 초과됐거든. 현금이 좀 필요해. 뭐? 스위트룸? 아, 그리고 프로포즈 할 때 샤넬 가방도 사서 할부금도 더 이상은 힘들어. 스위트룸에 샤넬? 너네 미쳤니? 돈 없어서 부모님들한테 송불려서 결혼하는 것들이 부끄럽지도 않니? 인생에 딱 한 번 받는 프로포즈인데 이런 거 꼭 하고 싶었는데 결혼할 여자인데 그것도 못해줘? 누나, 그리고 요즘 이거는 기본이야. 언제부터 스위트룸에서 프로포즈하고 샤넬 가방 주는 게 기본이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동생 말에 따르면 5성급 호텔에서 프로포즈, 디올이나 샤넬백 선물, 웨딩밴드 200만원에서 300만원, 양가 상견례 식사 50에서 100만원, 결혼식 토탈 비용 대략 3천만원, 신혼여행 비용 1000만원, 가정가구 1000에서 1500만원, 집은
수도권 기준 기본 4억 이상은 돼야 한다네요. 아, 한 가지 더 있어요. 산후조리 500에서 1000만 원이 추가로 있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아니 물론 인생에 딱 한 번일지도 모를 결혼, 여자라면 화려하게 하고 싶죠.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건 너무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네요. 벌이가 괜찮고 모아둔 돈이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결혼하는 걸 누가 욕합니까? 하지만 제 동생과 예비 신부는 자기들 돈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며 하는 결혼이에요. 그럼 그 수준에 맞춰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을 빌려달라는 동생의 부탁을 니들 허영심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 니들 수준에 맞는 결혼을 하라며 거절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생이 예비 신부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며 연락을 했더군요. 자기들이 사주겠다면서요. 저는 그 돈 아껴서 결혼에 보태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동생이 예비 신부랑 친해질 겸 자꾸 만나자고 보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를 잡았어요. 그런데 식당 예약하는 데서부터 삐그덕거렸어요. 저는 비싸지도 그렇다고 너무 저렴하지도 않은 레스토랑을 예약하려고 했어요. 물론 답은 제가 살 계획이었고요. 근데 동생 예비 신부가 예약하고 싶은 곳은 무슨 호텔이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한 끼에 인당 최소 20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중요한 자리도 아닌데 그런 데서 밥을 먹냐고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곧 죽어도 살 테니 걱정 말라며 결국 예비 신부가 가고 싶어 하던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어요. 저희 셋은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저는 듣는 입장이고 이야기는 주로 남동생과 예비 신부가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저와 만나자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들은 은연중에 제가 건조기나 세탁기 같은 자기들이 바라는 걸 말하더군요. 나중에 나에 대놓고 사주실 거죠 언니? 기대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 둘 다 거지인가? 꼴랑 그 명품 가죽 가방에 들어갈 돈으로 가전을 샀으면 3개는 샀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뿐인 남동생이 결혼하니 저도 당연히 냉장고나 세탁기 정도는 해줄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제가 사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갔어요. 하지만 원래 사주기로 마음 먹었던 거라 가전 1~2개 정도는 사주겠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예비 신부가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저는 못 본 척 넘겼죠. 며칠 뒤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남동생네와 함께 가전제품을 보러 갔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자니 이 두 것들이 은근 가전제품을 저한테 다 사달라고 할 기세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나도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야. 청약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들어갈 돈 많아. 미안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세탁기하고 냉장고 이 둘뿐인 것 같아. 누나, 우리 돈도 없는데 이왕 해주는 거 몇 개만 더 사주면 안 돼? 돈이 없으면 네 한계에 맞춰서 중고라도 사. 나도 더는 무리야. 오빠, 괜찮아. 형님 말대로 중고 사자. 그리고 백화점 문 닫기 전에 일단 루이비통 매장부터 가자. 올게. 거길 왜 가? 어머님이 저한테 루이비통 가방 사주신다고 했어요. 결혼 예물로. 엄마, 진짜야? 저희 엄마 표정은 많이 곤란해 보였어요. 예비 올게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프로포즈 받을 때 내 동생이 샤넬 가방 줬다면서 무슨 또 가방이야? 이건 예물이죠 형님. 그때 받은 거하고는 다르죠. 아니, 부모님한테 송 벌려서 결혼하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해? 예, 그만해라. 내가 해주겠다고 한 거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엄마는 저를 말리며 말씀하셨어요. 동생 부부네 전셋집을 동생 명의로는 대출이 나오질 않아 엄마가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그거 대출이자 갚으시느라 힘드신 분한테 명품 가방을 요구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올케가 원하는 가전 1,500만 원 선으로 맞춰줄 테니 엄마한테 루이비통 가방은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 대사에 만족한다는 듯이 순순히 알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이니 뭐니 소소한 것들은 다 제가 해주었어요. 집은 엄마가 해주셨으니 올케는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오고 결혼한 셈이 되네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몇 달 후 제게는 첫 조카가 생겼죠? 제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카라고 그 조그만 게 얼마나 귀엽던지요. 정말 아기 용품부터 시작해서 안 사준 게 없네요. 물론 올케 수고했다고 용돈도 좀 챙겨주고 출산 후 산모한테 좋다는 것들은 다 사다 줬어요. 제가 조카를 이뻐라 하니 조카도 고모인 저를 곧 잘 따랐어요. 저희 부모님도 첫 손주이다 보니 조카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듯이 애지중지했죠. 그래서 올케는 저희 부모님께 아이를 자주 맡겼어요. 하지만 아무리 손주가 이뻐도 저희 부모님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셔서 아이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올케는 너무 이기적이었죠. 자기 자식하고 자신만 생각했어요. 하루는 너무 아이를 맡기길래 한마디 했었습니다. 올케네 부모님은 애기 안 보고 싶어 하셔? 보고 싶어 하시죠. 그럼 시댁에만 애 맡기지 말고 친정에도 좀 가봐. 친정 부모님도 손주 얼굴 좀 봐야지. 저희 엄마 허리 아프셔서 아이 오래 못 보세요. 자기 엄마는 허리 아파서 안 되고 그럼 우리 엄마 허리는 아파도 된다는 뜻인 건지. 저희 엄마 말에 따르면 어찌나 까다로운지 아기가 자면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도 못 틀게 한다고 하네요. 언제 한번 저희 아버지께서 조카 자는 줄 모르고 거실에 텔레비전을 좀 큰 소리로 틀어놓고 보고 계셨대요. 아버지가 귀가 좀 안 좋으셔서 잘 안 들리시거든요. TV 소리 듣고 아기가 깨서 우니까 바로 저희 아버지한테 면박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 조카가 집에 있는 날에는 마음 놓고 밥도 못 드신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올케한테 전화하려 하니까 엄마가 네가 봐주는 거 아니니 괜히 나서지 말어 하면서 말리셨어요. 틀린 말도 아니니 저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조카는 벌써 7살이 되었어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죠. 시간 정말 빨리 흐르더군요. 동생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20대이던 저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고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는 3년 전쯤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죠. 조카 생일이 되어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고 남동생네 집에 가서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던 중에 올케가 갑자기 내년에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다른 건 다 동생과 자기가 준비할 테니 저보고 명품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어이가 없더군요. 학교 참관 수업과 명품 가방이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싶어서 황당한 얼굴을 하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동생과 올케는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방이 필요하면 읽는 거 들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프로포즈 받은 명품 가방 들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새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 옷이나 구두 같은 다른 것들은 자기들이 준비할 테니 가방만 부탁한다는 거래요. 참관 수업을 위해 준비한 티가 나야 한다나 뭐라나. 아니 누가 본다고 옷에 가방에 구두까지 맞춰? 형님 요즘은 다 그렇게 하고 준비한 티가 나야 다른 엄마들한테 무시도 안 당하고 우리 애한테도 기 살려주는 거라고요. 아니 누구 엄마인지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준비한 티 나면 오히려 더 촌스럽지 않아. 누나는 결혼을 안 해서 몰라. 제대로 준비 안 해가면 담임이 우리 현사 왕따 시킬지도 모른다고요. 못 사는 집 애라고? 아니 참관 수업이라는 게 그냥 수업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언제부터 엄마들끼리 명품 경쟁하는 곳이 되었니? 그리고 그런 걸로 애를 왕따시키는 담임이라면 교육청으로 가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9시 뉴스감 아니냐고. 형님, 요즘 엄마들은요.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봐요. 자집이 얼만큼 잘 사는지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가난해서
아이 교육시킬 여유도 없는 집인지. 형님은 제가 그날 후줄근하게 가서 우리 현서가 다른 엄마들한테 무시당해 저 집 애랑 놀지 마라 이 소리 듣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까진 엄마의 자식이라면 친구 안 하는 게 나아? 저는 단호하게 못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달 뒤 본가에 들렀을 때 엄마가 결국 올케가 원하는 명품 가방을 사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딱 잘라 거절하자 저희 엄마를 공략한 것입니다. 올케가 자꾸 조카 현서를 앞세우면서 현서 생각해서라도 해주셔야 한다. 안 그러면 엄마들 모임에 어울릴 수가 없어서 애 교육에 중요한 정보들을 놓친다. 이게 다 어머니 손주 현서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 순진한 우리 엄마 결국 또 대출까지 받아서 그 가방을 사주고야 말았네요. 제가 대신 돈을 내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조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올케가 슬슬 제가 가진 것에 대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버스로 세정거장 거리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요.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대에서는 나름 학군이 좋아서 멀리서도 이 근처 학교로 보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할 자녀를 두거나 이제 곧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가진 가족들이 많이 이사를 오곤 합니다. 남동생네 부부집은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쪽은 남동생 말로는 중학교부터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였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하고 오랜만에 단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머뭇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기 현선이가 이사하고 싶대. 응? 하라 그래.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근데 그게 말이다. 네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집 근처에 좋은 학교들도 많고 집도 새 집이니 현서 교육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올케가 그리 말해? 엄마도 나한테 좀 너무한다. 그렇게 내 집 내준다 쳐? 그럼 난 어디로 가? 현서 애미가 너는 혼자 사니 지금 자기네 전셋집하고 바꿔도 되고 어디 빌라 같은데 원룸 전세를 얻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 아무리 지사식 귀하다고 해도 그렇지 집을 내놓으라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네가 누나고 결혼도 할 생각 없으니 결혼한 동생한테 양보하면 안 되니? 저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올케 안에 있지? 누나. 형님 무슨 일이세요?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 내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말했다며? 아, 네 맞아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조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형님 집 근처가 학군도 좁고 해서 이사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집 말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든가 해. 난 내 집 올케니한테 넘겨줄 생각 없으니까. 형님,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딨어요. 전셋집 빼면 그 돈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데. 올케 정말 이기적이다. 난 원룸 아무데나 구하라고? 난 그렇게 할 생각 없어. 누나, 하나뿐인 조카 생각해서 양보 못해줘? 양보? 양보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지. 그리고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장만한 집이야. 그거 다 알면서 네 마누라가 그렇게 한다고 그걸 그대로 똑같이 해? 너도 그러는 거 아니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정신 못 차리기는. 뭐야? 말 다 했어? 아직 다 안 했어. 그리고 올케 양심도 없어? 올케 시집 올 때 혼수해온 게 뭐 있어? 이제 가전제품부터 그릇 하나까지 내가 안 사준 거 있어? 어떻게 보면 올케 혼수를 신우이인 내가 해준 거야. 그거 알고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거야? 누나는 조카를 위해서 그 정도도 양보 못해? 짓거리다뇨. 형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그리고 돈도 많으시면서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지나친 건 올케 행동이야.
저번 창간 수업 때문에 사달라던 명품 가방. 내가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다며? 그거 엄마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사준 거야. 알고 있었지? 엄마라면 무리해서라도 해줄 거란 거 말이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엄마 곤란하게 만들면 나 그때는 어떻게 될지 뒷일 책임 안 져. 알았어? 전 그렇게 퍼붓고 동생 부부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다 쏟아내서 시원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둘이서 저렇게 편먹고 달려드니 솔직히 좀 버거웠어요. 그리고 내 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건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제 인생이 전체적으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남동생네 부부가 상갓집에 가야 한다며 조카를 저에게 맡겼어요. 아직 동생네 부부 얼굴 보기 껄끄러웠지만 조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날은 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조카를 맡아서 돌봤죠. 문제는 그 후부터 2주 간격으로 조카를 저에게 맡기는 거였어요. 그것도 조카 혼자 저희 집까지 옵니다. 그 어린 것이 2시간 거리를 자기 혼자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고모인 저를 보러 오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용돈도 주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횟수도 잦아지고 저도 쉬는 날에는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자꾸 조카가 찾아오니 슬슬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현서야, 엄마하고 아빠는 바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고모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엄마가 고모가 보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랬어요. 올케가 시켜서 온 것이었죠. 현서는 고모네 집에 오고 싶어? 오기 싫은 건 아닌데요. 혼자 오니까 많이 힘들어요. 오는 길만 2시간이 걸리니 어린애가 안 힘들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했을 겁니다. 그럼 집에서 엄마하고 놀면 되지. 엄마가 고모는 아이가 없어서 나중에 고모께 다 내 거라고 엄마가 고모한테 잘 보이라고 했어요. 실소가 터지더군요. 제가 60대도 아니고 아직 30대인데 벌써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물론 저도 제 비혼주의 결심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제 재산은 조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만 제가 아직 30대인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애를 보낸다는 게 괘씸했어요. 일단 조카한테는 고모는 현서를 너무 사랑해. 근데 너 혼자서 이렇게 오는 건 너무 위험해. 네가 중학생 정도 되면 괜찮지만 아직은 아니야. 고모가 보러 갈게. 앞으로는 혼자 오지 마. 하고 잘 타일러 보냈어요. 그날은 조카에게 돈을 쥐어 보내지 않았죠. 조카는 그 이후로 한동안 오지 않았고 저도 저만의 휴일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보험료가 연체되어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아했죠. 제가 가입한 보험들은 월급일에 맞춰 다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연체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체된 보험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땡땡 생명보험이 연체되었다고 보험회사 직원은 말했어요. 저는 생명보험에는 가입한 적이 없었어요. 난 가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니 가입자와 수령자를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가입자는 제 올케고 보험금 수령인은 제 조카더군요. 저는 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 해지를 해주었어요. 저는 이 일을 올케가 제가 어서 죽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동생도 동의한 일일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럽더군요. 그래도 내 동생인데, 그래도 내가 친 누나인데, 우리 가족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은 엄마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작정이라도 한 듯 조카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고모 어깨 좀 주물러달라, 물 좀 가져다 달라 하면서 조카를 가만히 냅두지 않았어요. 어린 게 안쓰러웠지만
제 마음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조카를 계속 가만히 안 냅두니 보다 못한 올케가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 현수 좀 가만히 냅둬요. 왜? 현서가 나중에 내 재산 다 물려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네? 올케가 현서한테 내가 아이가 없으니 내 재산은 다 현서 거라고 했다며. 그럼 이 정도 효도도 못해? 아니지. 이보다 더 해야지. 내 생일마다 선물 챙겨주고 어버이날 나도 챙겨주고 아플 때 병수할 정도는 들어줘야 나도 재산 물려줄만 나지 않겠어? 아니, 형님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형님은 자식이 없고 그러면 조카가 자식 대신인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세요? 그래? 내가 인색해? 그럼 내 앞으로 내 동의도 없이 생명보험 가입한 올케는 뭐야? 내가 어서 죽기를 바라는 거야. 제가 던진 말이 폭탄이라도 되듯 펑 터지듯 주변이 고요해지더라고요. 올케는 당황하고 남동생과 부모님은 자신들이 도무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자신들이 듣는 말이 그 뜻이 맞는지 독려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동생은 자신의 와이프를 붙잡고 무슨 소리냐고 되묻고 엄마는 그동안 올케한테 쌓인 게 폭발해서 울분을 토하며 올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니년이 내 딸을 잡아먹겠구나. 내가 그동안 우리 딸한테 팔게 치른 거 알면서도 얼마나 참아줬는데.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엄마, 일단 진정해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았고 동생과 아빠는 흥분한 엄마를 말리고 있었어요. 동생은 지금 제가 한 말이 사실이냐며 올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아하니 동생은 올케가 제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더군요. 그 일에 동생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자 한편으론 그것까지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동생은 자기 와이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올케는 동생과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며 빌더군요. 너 같은 여자하고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이참에 갈라서자. 여보, 제발 잘못했어. 제발 우리 현서를 봐서라도. 현서를 위해서라도 너 같은 엄마는 애 옆에 둬선 안 되겠어? 여보, 다 오해야. 형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나 통화 일단 집어넣고 전화 연결시켜줄까? 아니면 보험 가입서를 여기서 보여줄까? 저는 올케가 저렇게 말할 것 같아서 보험 가입 계약서까지 다 뽑았었죠. 올케는 그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보험 해지서와 가입 계약서를 꺼내 올케 앞에 던졌습니다. 올케는 그 서류를 외면했고 대신 동생이 그 서류들을 주워서 읽더군요. 이제는 누나한테 더 덮어 씌우려고? 당신 정말 최악이야. 어머님, 형님, 제발 저희 좀 말려주세요. 제발 이 엄마는. 나중에 내 아들까지 잡아먹을 거야? 넌 그러고도 나무래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건 아버지를 포함해 저희 남매도 처음 보았죠. 얼마 안 가 동생은 이혼하고 조카 현서는 동생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 부부의 이혼이 꼭 저 때문인 것 같아 괜히 미안했어요. 이혼 후 오랜만에 동생과 같이 술잔을 기울였는데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혼난댔네. 그게 왜 누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좀만 더 참았어도 현서도 엄마 없는 아이로는 자랄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그때는 나도 올케가 아니 전 네 와이프가 너무 분하고 괘씸했어. 괜찮아. 나도 그동안 잘한 것도 없는걸? 현서 엄마 편에 서서 누나 속상하게 했었잖아. 그런데 누나, 이번 일은 나도 정말 몰랐었어. 진짜야. 믿어줘. 알아. 사실은 너도 올케랑 같은 뜻인 줄 알고 심장이 덜컹했지만 저번에 너 하는 행동 보니까 아니다 싶었어? 동생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속도 위반으로 한 결혼이었지만 동생은 올케를 정말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도 그 여자가 조금씩 버거워졌었어. 처음에는 예쁘고 화려한 모습에 반했었지만 그건 그냥 겉모습일 뿐이더라. 알고 보면 허영심만 가득해서 남들 하는 건 꼭 해야 하고
가지고 싶은 건 꼭 가져야 하고, 난 얼른 돈을 모아서 대출금도 갚고 싶고 집도 사고 싶었는데 그 사람 씀씀이 때문에 오히려 빚만 늘었지.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어. 누나,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저희 남매는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고 각자 집으로 갔어요. 비 온 뒤 무지개가 떠오른다고 동생은 그 이후 몇 년 뒤 좋은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야무진 톡순이랑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한번 만나봤는데 좋은 여자인 것 같았어요. 저는 안심하고 동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있는 제 삶을 즐기고 있고 머지않은 노후를 준비하며 또다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이었습니다. 털어놓고 나니 무언가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